경상북도의 한 지역으로부터 한 피해 학생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괴롭힘을 참다 못해 117 센터에 신고를 하게 된 민석이. 경찰서를 찾기까지 민석이에겐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씩 다시 되짚어 보니까 그거를 진술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이 좀 후련해요. 이제 좀 후련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가해자들도 처벌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민석이를 괴롭힌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는 시간이면 교문 앞에서 늘 민석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후미진 곳을 찾아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줄 때까지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맞고, 그다음에 그냥 계속 집에서 왔다 갔다 통학하다가 또 친구들한테 맞고 또 불려가고, 그러니까 이 눈을 못 보겠어요. 자꾸 맞았던 게 생각나는 것 같아. 네, 그런 것도 있고 눈이 무서워요. 폭력은 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대낮에도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민석이를 데려갔습니다. 이쪽이요, 이 자리요. 여기서 맞으면서 점점 뒤로 가서 저 벽에 부딪히고 이렇게. 그리고 그때 넘어지면서 손 짚어서 이렇게 자국 남아있는 거. 악몽 같은 기억은 민석이 마음뿐만 아니라 주차장 바닥에도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감시의 눈이 없는 사각지대를 찾아내 폭력의 장소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때릴 곳을 찾고 다녀요, 저랑 같이. 그런 적도 있어? 네. 그러니까 저를 뒤에 데리고 따라오락 하면서 이렇게 주택가 뱅뱅 돌면서 그 CCTV 없는 데를 찾아서 글로 들어가는 거죠. 친구들은 왜 이렇게까지 민석이를 괴롭힌 것일까요? 제작진은 어렵게 폭력에 가담한 가해 학생을 만났습니다. 아니, 때린 건 나쁜 건 맞는데요. 근데 걔가 맞을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했거든요, 처음에 말로. 근데 그래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생색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물건인데 뭐 이거 쓰기 싫나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엔 장난으로 받아들여도, 근데 계속 그런 게 계속 그러고, 또 뭐 다른 것도 뭐 혼자 뭐 이상한 말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나 뭐 그런 거. 이처럼 학교 폭력은 친구들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됩니다. 또 가해 학생들도 사소한 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석이는 멀리 지방에서 일을 하시는 아버지와 떨어져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민석이를 괴롭힌 친구가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문 지가 ner고 돌아가지고 우리 집에 와 밥도 먹고 가고 지 혼자. 애들이요? 잘 패나가. 아버지는 수달에 나누니까네 어딜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지 혼자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문 열고 전화하더니 밥 먹고 그랬어요. 아이들을 피해 도망도 다녀갔지만 민석이 집을 나는 아이들은 집까지 찾아와 괴롭혔습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10개 물려놓고 피했어요. 엎드려 버텨. 몇 명 있었어요? 그때 한 7명 정도 돼요. 이거는. 여기서? 네, 여기서. 그리고 다른 애들 일로 다 들어온 게 아니고요. 몇 명은 여 거실에 앉아있고, 몇 명은 여 나가고 막 지켜보고. 은밀하고 집요한 학교 폭력. 집마저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피해를 당한 후에는 어른들이 눈치를 못 채거나 아니면 피해자 학생들이 그걸 숨기려고 하니까 지금 상태로 가서는요,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없다는 거, 그건 진짜 말해주고 싶어요.
그동안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해 가족들은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거나 현실적인 대책은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가해한 사람들이 부끄러운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을 저희 알고 출연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5개월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망할 지경입니다.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아이가 치료를 못합니다. 폭력으로 인해서 세상 등짐 방치하게 없나니까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지금 예방하고자 여기 여러분들이 모이셨는데요. 학교 폭력은요 너무도 치밀하고 너무 은밀해서요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의 학교 폭력 대책이 무색하게도 가해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사이에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초등학교의 가해 학생 수가 4배 가까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학교 폭력이 점점 저학년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폭력 이후 치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에는 전국 최초로 학교 폭력 피해자만을 위한 치유센터가 생겼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입장에 있던 아이들이라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도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해맑음 센터에서는 다양한 예술 치료를 통해 아이가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강하고 이게 돈이 적게 들어서 약하고 그냥 마음에 있던 걸 말하니까 그냥 좋아요. 약간 속이 후련한 기분? 자기들이 때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지만 저 말 같은 저런 슬픈 영들은 자기네들이 당하고 푼 사람이 없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해자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중학교 3학년인 소정이는 초등학교 때 심한 따돌림을 당한 충격으로 자살까지 시도했었던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년에 전부, 전생 전부를 그 6년이나 세월을 다 전부 왕따라는 시절을 다 막 미쳐버릴 것 같고 지금도 막 걔는 막 행복하게 살고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상처와 아픔. 그냥 이유 없이 왕따라는 이유로 개무시당하고 애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지금이라도 걔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애들은 용서하더라도 그 주도시킨 애만큼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학교 폭력은 아이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피해 이후의 치유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사건에 대해서 해결만 하고 괴롭힌 애만 없으면은 괜찮다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겉만 멀쩡한다고 그 아이가 그동안에 상처받았던 거는 왜 생각들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교실 속에 머문다는 건 이 아이는 죽음 같은 고통이에요. 여기 해맑음 센터에 모인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뛰놀며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보통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감을 얻어 학교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지난해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나온 이후 학교에서는 학생 간 다툼이 생기면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일명 학폭위를 통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학폭위는 사건을 조사한 다음 가해 학생에겐 적절한 징계를 내리고 피해 학생에겐 보호 조치를 내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가해자나 피해자 양측 모두 학폭위의 조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서 서둘러 이사를 가는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뒷모습이 무척 쓸쓸해 보이는 아버지. 급히 이곳을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학교에서 어떤 일에 연루돼서 학교 폭력위원회라는 게 열려서 저희 딸이 강제 전학이라는 걸 받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쫓기다시피 이삿짐을 챙겨서 지금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쫓기듯 정든 집을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큰딸. 딸 아이가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됐다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친구와의 문자였습니다. 아름이는 은지의 고민을 들어주다가 수연이에 대한 험담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고 다른 내용들이 더해지면서 아름이는 소문을 퍼뜨린 아이로 지목되었습니다. 그 이후 소문의 당사자인 수연이는 아름이를 처벌해달라며 학교 측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모든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일명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폭위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교감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경찰, 학부모 등이 전문가위원으로 참석합니다. 우리는 김아름 학생의 학폭위 회의록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수연 학생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린 김아름 학생 때문에 피해자가 도저히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께서는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아름이 퍼뜨린 안 좋은 소문 때문에 우리 아이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도 가기 싫다고 하고 지금도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은 나가주시고 다음 가해 학생 부모님 들어와 주세요. 가해 학생 부모님 진술해 주세요. 저희 아이가 친구에 대해 험담을 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하려 했었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사과하기 위해 온 겁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 부모님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어린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니까 서로 화해하고 잘 풀 수 있게 학교에서 조정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